밤에 2번, 3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시나요? 저녁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유독 김치를 먹은 날이면 새벽에 더 자주 일어나시나요? 잠들기 전에는 분명 몸이 피곤한데도 막상 새벽 2시나 3시쯤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저녁 김치를 먹는 방식 하나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밤의 배뇨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소변 횟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잠이 깨면 다시 깊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다음날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낮잠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이 오기 전부터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도 몇 번이나 깰까? 하지만 다행히도 원인을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면 밤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의 박 어르신이셨습니다.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고 저녁도 과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꼭 3번은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줄여보셨고 저녁밥 양도 줄여보셨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천천히 듣다 보니 저녁 식탁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밥 반 공기, 국 몇 숟갈,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본인은 김치를 조금만 드신다고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양보다 방식이었습니다. 짭짤한 김치를 저녁 늦게 드시고 그 뒤에 입이 마르니 물을 몇 번 더 드셨던 겁니다. 몸은 이미 잠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안에서는 계속 수분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느라 분주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밤에 쉬어야 하는 작은 동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콩팥은 그 동네의 정리 담당자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많이 오가니 바쁘게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동네 불이 꺼지고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회복하고 뇌도 쉬고 혈관도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짠 김치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금은 몸속에서 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을 붙잡고 다시 움직이게 하고 갈증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면 콩팥은 밤에도 정리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워 있는데 몸은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김치는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식욕을 돋우고 식탁에 정을 더해주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김치 자체보다도 시간, 양, 그리고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보다 수분 조절이 예민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던 짠맛도 밤에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물이나 찌개까지 곁들이면 몸은 소금과 수분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간요가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도 저녁엔 반찬이 아니라 짠맛과 국물을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잠깐만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녁 식탁과 콩팥의 리듬이 어긋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저녁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덜 깨는지, 언제 먹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가장 흔한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저녁의 짠맛이 밤중 소변으로 이어지는지 콩팥의 입장에서 더 쉽고 분명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밤을 깨우는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제 콩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몸을 쉬게 하려 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소파에 앉고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김치처럼 짠 반찬이 들어오면 콩팥은 조용히 쉴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바빠집니다. 낮에 해야 할 일을 밤까지 끌고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화장실 신호에 먼저 눈을 뜨게 됩니다.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갈증이 생기고 조금 전까지 괜찮던 입안이 갑자기 마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낮에는 움직임도 많고 땀도 흘리고 혈액순환도 활발하지만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과 추가로 마신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에도 계속 혈액을 걸러내며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는 도중에 그 결과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김치를 조금밖에 안 먹어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뇨를 자극하는 것은 꼭 많이 먹은 양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은 시간에 먹은 짠맛의 밀도, 그리고 함께 먹은 국물이나 물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치를 한 접시 먹지 않았더라도 저녁 늦게 짭짤한 김치를 몇 점 먹고 목이 말라 물까지 마시면 그 조합만으로도 밤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의 양보다 타이밍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물 때문에 깨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물을 부르게 만든 저녁의 짠맛 때문에 깨는 걸까요? 콩팥은 원래 아주 성실한 기관입니다.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은 조금씩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저녁에 라면 국물이나 김치를 먹어도 큰 차이를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다릅니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밤에는 더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방광도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을 수 있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오른 소변 신호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당신을 깨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짜게 먹으면 몸이 붓지 않나요? 그럼 소변은 오히려 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나중에는 콩팥이 그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특히 잠든 뒤 몸의 자세가 바뀌고 낮 동안 다리에 머물던 체액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 밤중에 소변이 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즉, 처음에는 붙잡고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내보내는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짠맛은 겉으로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밤새 여러 단계를 거쳐 당신의 잠을 흔듭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김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치는 잘만 먹으면 식욕을 돋우고 발효식품으로서 장점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짠맛과 저녁 늦게 먹는 짠맛은 몸에 주는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김치인데도 밤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밤에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리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은 짠맛은 이 회복의 방향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꺼져야 할 공장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야간뇨가 심한 분들 가운데 저녁 반찬 구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국, 찌개, 젓갈류처럼 짠맛이 겹치는 식사입니다. 본인은 한 가지밖에 안 먹었다고 느끼지만 몸은 전체 짠맛을 다 합쳐서 받아들입니다. 혀는 익숙해서 괜찮다고 느껴도 콩팥은 조용히 부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는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차가운 바닥을 디디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잠이 깬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의 여파를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밤중 소변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저녁의 짠맛이 몸속에서 시간을 두고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해만 해도 절반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설명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밤이 힘들어지는 익숙한 저녁상, 그 장면 속에 당신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생활 가까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요는 의학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저녁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느끼실 때 그 안에 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은 과식보다도 익숙한 반찬의 조합 때문에 밤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녁 김치는 참 묘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끼기 어려운데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 6시 반,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놓여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소박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아니고 양도 많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정도면 속에 부담이 없겠지.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입안이 조금 마릅니다. 목이 칼칼한 것 같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시원해서 두세 모금 더 마시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저녁의 짠맛과 뒤따른 수분을 함께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새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 한 분도 비슷하셨습니다. 68배 이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라면도 안 먹고 야식도 안 해요. 그냥 집밥만 먹어요. 실제로 식단만 보면 참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2번, 심하면 3번까지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를 더 의심하셨고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일지를 적어보니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저녁마다 김치가 꼭 올라왔고 그날따라 김치가 맛있으면 반찬보다 김치에 더 손이 갔습니다. 된장국이나 맑은 국도 함께 드셨습니다. 양은 적어 보여도 짠맛은 겹쳐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은 그날을 많이 안 먹은 날로 기억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의 총량은 기억해도 짠맛의 총량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밥을 한 공기 먹었는지 반 공기 먹었는지는 떠올려도 김치 2~3점과 국 몇 숟갈, 간장 양념이 얼마나 겹쳤는지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혀는 익숙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콩팥은 훨씬 더 정직합니다. 몸은 조금 먹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나트륨과 수분의 합계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제했는데 왜 밤이 힘들까?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정말 가벼운가요? 아니면 겉보기만 단정할 뿐 짠 반찬들이 조용히 겹쳐 있는 건 아닐까요?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저녁 식사 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은 서서히 수면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이 들어오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 수분은 결국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은 혈액을 거르며 필요 없는 것을 소변으로 보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문제는 밤에는 이 과정이 더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녁 김치와 국물, 늦은 물 한 컵이 겹치면 그 정리 작업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워 있으면서도 몸 안에서는 일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건 꼭 특별히 짠 음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주 맵지 않고 아주 짜지 않다고 느껴지는 김치도 저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에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걸어 다니고 말하고 움직이고
땀도 흘리면서 어느 정도 분산되던 부담이 밤에는 고요한 상태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같은 김치라도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 늦게 먹을 때의 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식인데 왜 밤에는 힘들까라는 질문의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는 이런 장면도 자주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기 전에 김치를 한 점 더 집어 드십니다. 입맛이 남아있으니 국물도 한두 숟갈 더 뜹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입이 마르면 물도 한 컵 가까이 마십니다. 이 모든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억에도 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이 깨 차가운 방문 손잡이를 잡고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그 자연스러운 습관들은 하나의 결과로 모입니다. 고요해야 할 밤이 잘게 끊기고 당신의 몸은 다음 날까지 피곤을 끌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밤의 문제는 결국 낮의 기운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김치 맛있게 먹은 날이 더 자주 깨는 것 같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몸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생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수치가 모두 문제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저녁 습관이 훨씬 더 분명한 답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를 바꾸면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환점은 저녁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봐야 하는 진짜 핵심,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그 부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은 밤에 자주 깨면 가장 먼저 물부터 줄이십니다. 저녁 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기 전에는 일부러 목이 말라도 참아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새벽 2시, 3시에 또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지십니다. 나는 물도 줄였는데 왜 그대로일까? 바로 여기서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밤중 소변의 원인을 단순히 마신 물의 양으로만 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부르게 만든 저녁의 짠맛과 식사의 흐름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요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농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들어온 물의 양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물 속에서 소금이 얼마나 균형을 흔드는지도 함께 봅니다. 짠 김치를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즉, 물은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깨우는 시작점은 물 한 컵이 아니라 그 전에 들어온 짠맛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셨는데도 밤에 2번 깹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낮에 물을 꽤 많이 마셔도 밤에는 잘 주무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물이 많고 적고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셨는지, 무엇과 함께 들어갔는지, 몸이 그 시간대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녁 김치가 숨어있던 주인공처럼 떠오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옛 몸은 하나의 정원과 비슷합니다. 물을 준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흙에 이미 소금기가 많으면 같은 물도 식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흙이 안정되어 있으면 같은 물도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김치, 국, 찌개, 젓갈처럼 짠맛이 쌓여 있으면 그 뒤에 마시는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그 물을 이용해 농도를 맞추고 다시 정리하고 결국 배출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밤중에 이어지면 화장실 신호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럼 차라리 물을 안 마시면 괜찮아지겠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을 너무 무리하게 줄이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지고 혈액이 더 진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갈증 때문에 더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야간요 관리에서 무조건적인 수분 제한보다 저녁에 짠 반찬 조절과 마시는 시간 조정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전체 수분량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시각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무작정 물만 줄이는 것도 문제이고 짠맛은 그대로 두고 물만 탓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줄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짠 저녁이 만든 부담을 물 한 컵에게만 떠넘기고 계신가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저녁 7시 이후엔 물도 안 마셔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녁 반찬으로 김치를 드시고 국도 드시고 얀 식후에 과일까지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을 안 마신 것 같아도 몸은 이미 음식 속 수분과 나트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컵만 치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열심히 조심했는데 효과가 없으니 더 지치게 됩니다. 문제를 잘못 짚으면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녁 식탁의 익숙한 장면처럼 야간요는 거창한 병의 신호가 아니라 생활의 작은 엇갈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당뇨, 수면장애, 신부전처럼 꼭 확인해야 할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흔하게 놓치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의 짠맛 구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저녁에 짠맛이 겹치면 밤에 정리하려 하고 그 정리 과정이 당신의 수면을 흔듭니다. 그러니 물을 덜 마시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갈증을 만들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셔야 합니다. 화장실 횟수를 세는 것보다 저녁 식탁의 순서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김치를 먼저 집으셨는지, 국물까지 곁들이셨는지, 식후에 입이 말라 물을 찾으셨는지 말입니다. 답은 아주 자주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조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알면 생활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김치 자체를 더 깊이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 왜 어떤 밤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김치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보면서 균형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치 자체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김치를 나쁜 음식으로 몰아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음식이고 발효식품으로서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고 그 밥 한 숟갈을 더 편안하게 넘기게 해주며 어떤 분들에게는 장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김치는 건강식인데 왜 문제가 되지? 하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김치의 두 얼굴을 이해해야 합니다. 낮에는 도움이 되던 장점이 밤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김치는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에 양념이 더해지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특유의 맛과 향이 생깁니다. 이런 발효 과정은 음식의 풍미를 깊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화에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장점입니다. 특히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김치는 식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밥상이 심심하지 않게 느껴지고 먹는 즐거움도 살아납니다. 그러니 김치를 좋아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치가 발효식품이라는 사실과
저녁에 먹었을 때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짠맛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치 한 접시 속에는 맛을 살리는 소금이 들어가고 숙성될수록 감칠맛이 깊어지면서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차라리 바로 이 지점이 시니어의 밤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입맛을 돋우던 짠맛이 밤에는 갈증을 만들고 수분 흐름을 흔들어 야간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김치를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정도가 더 위험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익은 김치는 자극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서 본인이 짜다고 느끼지 못한 채 조금씩 더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혀는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몸은 조용히 나트륨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김치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친숙하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밤에 콩팥에게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짜지 않아서 괜찮다 고 느끼는 김치를 저녁에 더 자주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발효식품이 장 건강과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무조건 끊기보다는 양과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는 고혈압이나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시니어라면 발효식품의 장점보다 염분 부담을 더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의견은 서로 싸우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치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입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나이 들수록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도 한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만 줄인다고 밤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치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아즈의 저녁 식탁 전체의 리듬 속에서 나타납니다. 김치가 있고 국이 있고 찌개가 있고 식후물 한 컵이 더해지면 몸은 그 모든 부담을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김치 하나만 떼어놓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조합으로 반응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같은 김치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양을 밥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과 저녁 늦게 입맛이 당겨 계속 집어 드시는 것은 몸에 주는 신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반찬처럼 잠깐 곁들이는 것과 국물 있는 음식과 함께 짠맛을 겹쳐 먹는 것도 다릅니다. 즉, 김치의 문제는 음식 이름보다 먹는 맥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부분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김치를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참고 있을 뿐인데 밤마다 화장실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정적으로도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치를 줄이라는 말만 들어도 서운해 하십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고 식탁의 정과 연결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금지보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저녁만큼은 방식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치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밤의 몸이 낮의 몸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치가 문제라면 과연 어떤 먹는 방식이 특히 더 위험할까요? 나 같은 김치인데도 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조합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가장 흔한 실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김치 자체보다도 어떻게 먹느냐에서 밤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같은 김치라도 저녁에 먹는 방식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생활의 기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요가 있는 시니어라면 김치를 끊는 것보다 먼저 밤을 힘들게 만드는 먹는 방식부터 알아두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김치를 저녁 식사의 중심 반찬처럼 먹는 것입니다. 원래는 몇 점만 곁들이면 되는 반찬인데 입맛이 없거나 반찬이 심심하면 자꾸 김치에 손이 갑니다. 김치는 짠맛과 감칠맛이 강해서 밥을 더 쉽게 넘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짓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짠맛이 강할수록 몸은 갈증을 느끼고 수분을 더 필요로 하며 결국 콩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이 부담이 어느 정도 흩어질 수 있지만 밤에는 정리 시간이 짧고 조용해야 하므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김치와 국물 음식을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맑은 국, 혹은 뜨거운 물을 부은 밥과 김치.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편안한 저녁상입니다. 그런데 몸의 입장에서는 짠 반찬과 수분이 동시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물의 염분은 잘 느끼면서도 반찬과 국이 겹쳐서 만드는 전체 짠맛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김치가 있으니 국을 덜 짜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각각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받아들입니다. 이 누적이 밤에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저녁 늦게 조금만 먹자 하고 간단히 김치와 국으로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여도 농도는 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많이 부르지 않은데도 밤에는 더 자주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짠맛과 수분이 늦은 시간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적게 먹었는데 왜 더 힘들지?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 후 입가심처럼 김치를 한두 점 더 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아주 사소해 보여서 많은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밤의 몸은 낮보다 예민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난 뒤 마지막 짠맛이 한 번 더 들어오면 갈증이 더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물을 마시고 약을 드시며 또 물을 마시고 자기 전 입이 마른 느낌 때문에 한 모금 더 마시게 됩니다. 몸은 이제 쉬어야 하는데 콩팥은 뒤늦게 들어온 짠맛과 수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여도 밤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김치를 반찬으로 드시고 있나요? 아니면 저녁 내내 짠맛을 이어가는 마지막 자극으로 드시고 있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조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전체 염분량만 줄이면 되므로 김치를 소량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야간요가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총량보다도 저녁 늦은 시간의 짠 자극 자체를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 의견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양도 밤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대가 효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뒤늦게 체감하는 차이입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의 나이와 밤의 리듬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저녁 주반찬이 아니라 작은 곁들임으로 줄이고 국물과 겹치지 않게 하고 식사 후 추가로 집어 먹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밤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참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작은 정보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치를 씻어 먹으면 다 괜찮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짠맛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김치 한 가지가 아니라 저녁 전체의 식사의 구조와 타이밍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씻었더라도 국물, 찌개, 늦은 불 섭취가 겹치면 밤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요령에 기대기보다 저녁의 흐름 전체를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치의 두 얼굴처럼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같은 김치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몸의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콩팥이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붓기, 입마름, 갈증, 새벽 각성처럼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콩팥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콩팥과 수분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소한 느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한 신호는 저녁 무렵이나 밤에 느끼는 입마름입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몸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갈증 중추가 자극되고 입안이 더 마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김치나 짠 반찬을 드신 뒤 자꾸 물이 당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농도를 맞추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은 여기서 그럼 물을 참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왜 입이 마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보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더 깊게 남거나 발등이 조금 붓는 느낌입니다. 이건 낮 동안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몰렸다가 밤에 누우면 다시 혈관 쪽으로 돌아오는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조직의 탄력이 변하고 체액 분포도 젊을 때처럼 매끈하게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목이 붓고 밤에는 누운 뒤 그 체액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콩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기도 합니다. 참 흥미롭지요? 개인 낮에 다리에서 보이던 문제가 밤에는 화장실 문제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해서 꼭 몸에 물이 많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 분배가 어긋나 있고 짠맛 때문에 갈증과 배출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붓기도 있는데 왜 밤에는 소변이 많지? 라는 질문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한쪽에서는 붙잡고 다른 쪽에서는 내보내며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시니어의 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새벽에 눈이 뜨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2시쯤, 어떤 분은 3시 반쯤 비슷한 시간에 반복해서 깹니다. 물론 수면의 질, 스트레스, 방광 상태, 전립선 문제 같은 원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의 영향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짠 저녁을 드신 날만 비슷한 시간에 더 자주 깨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밤중에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꼭 이 시간쯤 깨더라 하는 패턴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신호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단순히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수면이 자꾸 끊기면 몸은 회복의 핵심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합니다. 뇌는 밤사이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몸은 낮에 피로를 덜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오전부터 다리가 청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마 밤중 화장실이 단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다음날 삶의 리듬까지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운 세면대 물로 얼굴을 씻어도 개운함이 늦게 올라오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참고 계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야간뇨가 있다면 먼저 방광, 전립선, 당뇨, 수면무호흡 같은 질환 평가를 강조합니다. 분명 중요한 접근입니다. 반면 생활의학 쪽에서는 저녁 염분, 수분 타이밍, 다리 부종 같은 생활 신호를 먼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두 쪽 다 맞습니다. 병을 놓치면 안 되지만 생활 신호를 무시해도 변화는 어렵습니다. 몸은 검사 결과로만 말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감각으로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갈증, 붓기, 새벽 각성은 결코 하찮은 정보가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조금 먹었는데도 밤이 힘들다는 그 느낌처럼 몸은 양보다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저녁에 짠맛이 들어오고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고 다리에 남아있던 체액이 밤에 돌아오고 결국 새벽에 방광 신호가 커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흩어져 있던 증상들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마름은 입마름대로, 붓기는 붓기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밤의 문제를 다른 얼굴로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작은 경고를 알아챘다면 무엇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김치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치를 아예 포기하지 않아도 다 늦자되 짜게 먹고 덜 깨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절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과학 이야기를 하되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녁 김치가 문제를 만드는 핵심은 단순히 짜다는 감각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짠맛이 몸의 리듬, 특히 밤의 회복 리듬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은 야간뇨를 방광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방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혈관, 체액 분포, 갈증 조절, 수면의 깊이까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몸은 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물을 끌어당기고 물이 많아지면 다시 배출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런데 시니어의 몸에서는 이 균형 조절이 젊을 때보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짠 반찬도 밤에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균형 조절 작업이 계속 이어지면 수면이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순히 소변 때문에만 깨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흔들리면서 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국물만 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국물은 분명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물보다도 김치처럼 농도 있는 짠 반찬이 더 늦게 갈증을 만들고 그 뒤에 물 섭취를 유도해 밤을 흔들기도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수분보다 눈에 잘 안 띄는 염분 자극이 더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체감은 하는데 설명은 어려워하셨던 부분입니다. 적게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더 깨는 밤, 그 배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야간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염분 섭취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전체 염분이 높으면 저녁만 따로 조심해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야간뇨가 있는 시니어에게는
특히 저녁 시간대의 염분 집중을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밤은 몸이 낮보다 훨씬 조용한 상태이고 작은 자극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두 관점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전체 염분을 낮추되 특히 저녁에 짠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밤에 덜 분주해집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붓기와 입마름, 새벽 각성처럼 몸은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다리가 붓고 저녁에 김치를 먹고 밤에 입이 마르고 새벽에 2번 깨는 흐름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문제를 조각조각 따로 다루게 됩니다. 다리 붓기는 혈액순환 탓으로, 입마름은 나이 탓으로, 밤중 화장실은 방광 탓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부분만 건드려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밤중 화장실만 줄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밤 전체를 더 깊고 편안하게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변 횟수만 줄이려 하면 물을 억지로 참거나 화장실을 덜 가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밤 전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저녁 식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몸이 밤에 굳이 바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식사 순서, 반찬의 조합, 김치의 양, 식후 물 타이밍 같은 생활 습관이 치료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어떤 분들은 김치를 줄였더니 단지 밤중 소변만이 아니라 아침의 무거움도 덜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질환이나 당뇨, 신부전, 수면 장애가 동반되면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에게는 저녁 짠맛 조절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학이 가진 힘입니다. 거창한 약이 아니어도 몸의 리듬을 덜 방해하는 쪽으로 바꾸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화장실 문고리를 잡는 대신 아침 햇살을 조금 더 맑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덜 깨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기운을 되찾는 것입니다. 밤이 달라지면 낮이 달라지고 낮이 달라지면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하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면 의외로 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조합들,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지나치는 그 조합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치 자체도 저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김치와 함께 붙는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김치를 줄였는데도 왜 그대로일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답은 의외로 식탁 전체에 숨어 있습니다. 몸은 김치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들어온 국물, 물, 과일, 약 먹을 때 마신 음료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새벽에 화장실 신호로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조합은 김치와 국물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맑은 탕, 찌개 국물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국물은 조금만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국물의 양만이 아닙니다. 김치가 이미 짠맛의 바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국물까지 더해지면 몸은 염분과 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리로 보면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몸은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조절이 조용히 끝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짠 반찬과 국물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밤까지 정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배가 편안했다고 느낄지 몰라도 몸은 이미 바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치와 자기 전물 한 컵입니다.
이 조합은 너무 흔해서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약 먹어야 하니까. 입이 좀 말라서. 물을 안 마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밤에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이 늦게 필요해지도록 만든 짠 저녁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김치로 입이 마르고 식사 후에도 짭짤함이 남아있으니 물이 당깁니다. 그렇게 마신 한 컵의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저녁 짠맛이 불러낸 마지막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 물만 탓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물이 밤에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합과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김치와 늦은 과일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후 과일은 가볍고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배, 수박, 귤,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밤에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치로 짠 자극이 들어간 뒤 수분 많은 과일까지 늦게 먹으면 몸은 추가 수분을 더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과일은 당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갈증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녁 늦은 시간, 특히 야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식도 시간이 잘못 맞으면 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좋은 음식들을 밤에 불리한 방식으로 겹쳐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김치와 젓갈, 장아찌, 조림류처럼 짠 반찬의 겹침입니다. 많은 분이 반찬 수가 많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반찬 개수를 세지 않고 짠맛의 총합을 느낍니다.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조금, 장아찌 몇 점, 된장국 두어 숟갈. 식탁은 소박해 보여도 몸에는 염분이 겹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런 누적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넘기던 자극도 밤에는 더 또렷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짠 걸 안 먹는데도 자주 깬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짠 음식 하나가 아니라 익숙한 짠 반찬 몇 가지가 조용히 합쳐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저녁 전체 수분량이 더 중요하니 과일이나 물의 시간 조절을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수분보다 먼저 짠 반찬의 밀도를 줄여야 갈증 자체가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보는 편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짠 자극을 줄이고 늦은 수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잡으면 반쪽짜리 조절이 되기 쉽습니다. 몸은 늘 조합으로 반응하니까요. 그렇다면 아주 쉬운 보너스 습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김치를 먹더라도 먼저 김치를 집지 말고 담백한 반찬과 밥을 몇 숟갈 드신 뒤 마지막에 소량만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치에 손이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국물은 아예 다 마시지 말고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두세 숟갈에서 멈추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바로 물을 들이키기보다 입안을 헹구듯 한두 모금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밤에 몸에는 이런 차이가 크게 남습니다. 치료는 거창한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저녁의 작은 방향 수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는 단순히 화장실 횟수 하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밤 전체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김치 하나만 보지 말고 김치 옆에 항상 붙어있던 습관들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이라면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병원 상담이 먼저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절법들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콩팥 기능, 저하, 신부전,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야간뇨를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저녁 김치가 분명 밤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줄일까만이 아니라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짠 음식이 혈압 관리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기본 상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수분을 붙잡기 쉬워지고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잘 드시고 있으니 저녁 반찬은 조금 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약이 있다고 해서 밤의 몸 리듬까지 모두 대신 조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녁에 짠 김치와 국물, 늦은 물 섭취가 겹치면 혈압 자체보다도 밤중 배뇨와 수면 분절 쪽으로 먼저 불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새벽 각성은 단지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부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더 세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갈증과 소변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물도 끌고 나가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짠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 문제와 겹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김치를 먹은 날 더 깨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혈당 변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더라도 저녁 짠 반찬이 따로 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즉, 두 원인이 겹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의 야간뇨는 더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원래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약해지면 이 조절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짠 음식의 부담이 더 오래 남고 몸은 작은 염분 변화에도 더 힘들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콩팥이 약하면 소변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밤에 자주 깨는 형태로 먼저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저녁 김치 문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야간뇨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이 더 자세히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까요? 전립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남성 시니어분들이 밤중 소변을 전립선 탓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비우지 못하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립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녁 식사에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으로 이미 예민해진 방광과 배뇨 리듬 위에 저녁 짠 자극과 늦은 수분이 더해지면 밤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립선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고 식탁 문제를 무시하면 절반의 답만 갖게 됩니다. 신부전이나 다리 부종이 심한 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몰렸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서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고 그 결과 콩팥이 밤중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주류 의학에서 잘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녁 짠 음식까지 겹치면 체액 이동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목이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두 증상을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같은 몸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를 생활 습관으로 보고 어디부터 검사가 먼저인지에 대한 강조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65세 이상에서 야간뇨가 반복되면 우선 전립선, 당뇨, 심장, 수면장애 평가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위험 신호가 없다면 생활 습관 조절을 1차로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벡트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벼운 생활 조절은 바로 시작하되 경고 신호가 보이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꼭 상담이 먼저일까요?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거나 갑자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거나 낮에도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이 계속되거나 다리 부종과 숨참이 함께 있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고 피곤이 심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단순히 김치 조절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때때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의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밤을 더 안전하게 되찾는 일입니다. 너무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고 너무 겁먹고 모든 음식을 금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에 맞게 저녁 식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과장보다 정확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7일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김치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밤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건강관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바꾸려다가 며칠 못 가 지치곤 하십니다. 하지만 밤의 리듬은 작은 조절에도 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야간류처럼 생활과 밀접한 문제는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 가능한 변화가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이번 7일은 치료라기보다 몸의 반응을 다시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떤 저녁을 편안해하는지, 어떤 조합에서 더 자주 깨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날에는 아무것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기록만 해보십시오. 저녁에 몇 시에 식사했는지, 김치를 얼마나 드셨는지, 국물은 있었는지, 식후물은 몇 번 마셨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몸의 변화는 기억보다 기록에 더 정확히 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느끼시지만 막상 적어보면 김치 몇 점, 국 몇 숟갈, 자기 전 물 한 컵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 흐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첫날의 목표는 조절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둘째 날에는 김치의 위치를 바꿔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김치를 맨 먼저 집지 말고 밥과 담백한 반찬을 먼저 몇 숟갈 드신 뒤 마지막에 소량만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여도 꽤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진 뒤에는 짠맛 자극에 덜 끌리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김치를 먼저 드시면서 입맛이 더 살아나고 그 결과 짠맛이 저녁 식사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왜 순서만 바꿔도 손이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먹는 흐름에도 반응합니다. 셋째 날에는 국물과 김치를 함께 먹는 조합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김치를 드셨다면 국물은 두세 숟갈로 줄이거나 아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혹은 국이 꼭 필요하다면 그날은 김치 양을 더 줄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밤중 배뇨에는 저녁에 염분과 수분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짠 반찬과 국물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부담이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반응합니다. 넷째 날에는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십시오. 꼭 일찍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을 마치는 쪽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같은 김치를 먹어도 시간만 달라져서 밤에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밤과 가까운 시간에 들어오는 자극은 더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하루 전체 염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야간요에서는 저녁 시간대의 집중 염분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 의견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량을 줄이되 특히 늦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5째 날에는 식후 물 습관을 조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물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번에 벌컥 마시는 대신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천천히 나누는 것입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필요한 만큼은 드시되 내 식후 갈증 때문에 습관적으로 연달아 마시는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어보는 것입니다. 물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저녁에 짠 자극 뒤에 늦게 몰려 들어오면 밤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물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물보다 먼저 그 물이 필요해지게 만든 저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째 날에는 저녁 반찬에 짠 겹침을 줄여보십시오. 김치가 있다면 젓갈이나 장아찌를 빼고 된장국이 있다면 김치는 아주 소량만 두는 식입니다. 많은 분이 반찬이 많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몸은 반찬 수보다 짠맛의 총합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녁상에서 짠 반찬 2-3가지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부모님 세대는 야간요를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정보가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째 날에는 일주일을 돌아보며 가장 편했던 저녁을 찾으십시오. 어떤 날은 한 번 덜 깼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웠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화장실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덜 힘들었던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음 주에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한 번의 결심보다 반복해서 덜 흔들리는 쪽을 선택하는 데서 굳어집니다. 작은 한 끼의 조절이 작은 한밤의 평온을 만들고 그 평온이 다음 날의 기운을 지켜줍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이 때문에만 자주 깨는 걸까요? 아니면 내 몸이 이미 더 편한 밤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왜 이 변화가 단순히 소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자신감을 되찾는 일인지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면서 당신은 아마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잠의 문제이고 다음날 기운의 문제이고 삶의 리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던 신호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한 번씩, 2번씩 잠이 끊기는 일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끊김은 아침에 무거움이 되고 낮에 피로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는 체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단지 저녁 김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찬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그 김치 몇 점이 밤을 흔드는 시작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 정직합니다. 저녁의 짠맛, 늦은 국물, 식후에 물 1컵, 다리에 붓기, 새벽의 갈증, 끊기는 잠. 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증상이 흩어져 있을 때는 막막하지만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면 변화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김치를 미워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죄처럼 여기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익숙한 음식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간표에 맞게 다시 배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낮의 몸과 밤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몸과 지금의 몸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라졌다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건강관리는 억지 싸움이 아니라 훨씬 현실적인 조율이 됩니다. 조금 따뜻한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낡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집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도 괜찮았고 밤늦게 불을 켜두어도 금방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은 바람의 방향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온도 변화에도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저녁 식탁의 짠맛이 이제는 밤의 평온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문을 닫는 시간, 불을 줄이는 순서, 방을 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밤의 불편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익숙해서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불편은 바꿔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조절해 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같은 답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콩팥 기능이 약한 분, 전립선 문제나 심장 문제를 겪는 분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작은 생활 조절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을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겁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게 지나치지도 않게 됩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지켜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몸의 변화를 느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말은 아주 자주 착각입니다. 밤이 불편해졌다는 것은 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 김치를 조금 덜 먹는 것, 국물을 몇 숟갈 줄이는 것, 식사 시간을 약간 앞당기는 것, 식후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 이런 변화는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작은 차이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한 밤의 평온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지켜냅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덜 가는 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조금 더 깊게 잠드는 안도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거운 느낌, 낮에 사람을 만날 힘이 남아있는 하루, 그런 일상의 평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성취보다도 이런 평범한 하루를 지키는 힘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밤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루가 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깊게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몸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어떤 저녁이 편했는지, 어떤 조합에서 더 깼는지, 무엇을 줄였을 때 새벽이 덜 힘들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몸은 서두름보다 꾸준함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결심보다 관찰,
금지보다 조절, 불안보다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저녁 습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시작이 쌓이면 몸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